자, 백마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점 맞아야 돼? 몇 점? 100점 맞아야 돼. 알겠지? 자, 100점 맞을 수 있고요.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잘하면 아니에요. 뭐라?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0점 맞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데 이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 거다라는 착각하지 말고, 알겠어? 겸허하게 겸손하게 모든 문제 다 맞을 각오로 천천히 꼼꼼히 풀어. 알겠어? 숙제 내줬는데 대충 풀어오면 나 남길 거야. 네가 내라 했다. 오케이? 자, 백마중 아까 쌤이 촬영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에 좀 너네 좀 어려워. 수동태랑 소댓.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법 훈련이 교재 자체도 좀 상당히 두껍죠, 평소보다. 자, 이번에 여기가 100점 격전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10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집중해야겠어. 졸면 혼나. 자, 5과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the passive, 수동태라고 돼 있는데, 자, 수동태 우리 최근까지 계속 배우던 개념이, 그지? 자, 수동태가 뭐냐라고 수동태를 개념을 정의하려면, 설명하려면 이 개념만 설명하면 안 된다 했어. 항상 개념은 어떻게 하라고?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와서 같이 설명하라 그랬어. 동떨어진 개념은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누구니까? 좋습니다. 자, 능동태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 the passive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태 자체가 뭐라 그랬죠, 영어로? voice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active voice냐 passive voice냐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자, 그러면 능동 수동 뭐라 했어 내가? 그치? 목소리, 동사의 목소리가 누구 거냐. 그래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당한 사람의 목소리냐 라고 했으니까 수동태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 썼을 때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임팩트가 더 세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쓰는 게 수동태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다. 왜냐면은 능동태는 누구 입장이라고 했어? 그렇죠. 자,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 수동태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고 했어요? 동사는, 그렇지,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라고 얘기했죠. 자,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동사.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 되니까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여야 돼? 타동사여야 돼? 그렇지. 자, 수동태는 반드시 타동사만 가능한 거야. 왜 타동사만 가능해? 외우지 말고. 피해자가 결국 뭐니까? 문장에서 가해자가 가해를 해서 피해자가 당한 거지. 그럼 목적어가 피해자네?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동태를 애초에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자동사는 영영 안 돼? 자동사는 평생 안 돼요? 그럼 뭐는 되는데요? 그렇지. 근데 타동사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사에 전치사를 넣으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치? 자, 왜 가능해? 자동사는, 자,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give it to I가 맞아요? give it to me가 맞아요? 자, me는 격이 뭐예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니까 목적어를 수반하도록 전치사를 끌고 오면 되겠구나. 그럼 결국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넣으면 타동사랑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수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한번 보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태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동작을 하는 주체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이게 가해자 입장인 거고, 타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가 그대로 온 거지, 그지? 자, 근데 동작을 받는 대상이면은 이게 바로 뭐라고? 피해자 입장이라고. 그 피해자가 문장 성분상 뭐라고? 문장 성분에서 피해자. 목적어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 주어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be 플러스 pp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야, 얘가. 알겠지? pp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be 플러스 pp 과거분사가 당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니까 be 플러스 pp로 나타낸다는 지나가는 중학교 1학년도 아니까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surprise 뜻 뭐예요? 놀라게 하다. 그렇지, 뭐뭐를 놀라게 하다. 왜? 서양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이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감정 유발 타동사. 감정과 관련된 건 싹 다 자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그 영화는 그들을 깜짝 놀래킨다. 야, 그럼 생각해봐. 놀란다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문법적으로. They are surprised by the movie.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자, 그러면 민호 최근에 보고 좀 깜짝 놀라는 되게 재밌게 본 영화 없어? 딱히 없어요? 영화가 다 망했어요. 아니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 제일 인상 깊게 본 거 뭐야? 깜짝 놀란 걸로 치면 쌤은 그건데 아바타 1, 아바타 1. 너 2000 몇 년생이야? 11년생인가? 그거 2009년에 나왔잖아. 너 태어나기도 전이네 그러면? 아바타 2요. 그러니까 2는 최근에 나왔고 아바타 1이 2009년인가 나왔을 거야. 아, 2010년인가? 2009, 10년 그 사이였거든.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아바타 1 2009년 12월? 그러니까 내가 예비 고3 때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했던 그 생각이 나. 그러고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서 그때 신세계였어. 그때 왜냐면 아바타가 전성 매진이었어, 싹 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지금 저기 웨스턴동 가면 CGV 있잖아. 너 CGV 가봤지, 저기 웨스턴동. 사람 별로 없잖아. 그거에 한 200배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2009년까지만 해도 CGV 아이맥스에 저기 사람 미어 터졌어. 왜냐면 여기 경기 북부에 아이맥스 영화관 갖고 있는 게 일산이랑 몇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와서 파주에서도 많이 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운정이랑 야당 이런 데는 발달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산 와서 봤단 말이야, 영화를. 근데 내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이렇게 영화 예매를 하잖아. 근데 그럴 리가 없었을 텐데 특히 3D 안경 보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때 이게 신세계였어, 혁신이었고. 근데 여기에 딱 자리가 3개 남은 거야. 그래서 나 사촌 동생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보야지 했는데 야, 개꿀이야. 맨 뒤에 자리가 있어.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맨 앞이었어. 그래서 나 이러고 봤잖아, 이러고. 뭐가 꺾어지는 줄 알았어. 2시간 동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아바타가 나한테는 진짜 신박했거든. 그래서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CG가 되게 막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때 저 정도 CG는, 그리고 특히 3D로 봤잖아. 막 그냥 투르크막도 막 날라다니고 난리도 많이 했어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 보고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와, 이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왔구나. 근데 어쨌든 그럼 봐봐. 아바타라는 영화가 우리를 깜짝 놀래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쓸 때는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겠어? 능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겠어? 당연히.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우리가 놀랐다라는 게, 야, 대박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아바타 보고. 근데 요거는, 야, 아바타가 진짜 대박이었어. 그때 우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 걔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좀 확실히 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은데,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데 아바타라는 영화가 뭔가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능동을 쓰면 되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놀랐다라는 정보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면 수동태를 쓰는 걸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전달했을 때 의미의 깊이감이 달라진다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썼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게 수동태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능동문 쓴 다음에 수동태를 이거 바꿔봐라고 하는 건 사실 썩 그렇게 좋은 영어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 뭐가 더 임팩트 있냐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영화가 우리를 놀래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혁신적이고 어마어마한 영화라서 네가 평소에 아는 영화랑 좀 다를걸?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바타 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영화 보고 진짜 우리 깜짝 놀랐잖아. 거기 막 귀신 나오고 막 장난 아니어서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이런 느낌을 쓰는 거야. 어때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히 달라지죠. 얘는 영화가 신박했다. 얘는 내가 놀랬다라는 정보를 훨씬 더 강조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수동태 누구 입장이라고? 피해자. 그래,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동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타동사여야 돼. 그러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는 당연히 자동사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네는 싹 다 완전하게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예요. 죽다잖아. 죽다가 어떻게 타동사가 되겠어? 죽이다겠지. 그건 킬이잖아. 다이는 자동사야. 근데 다이 안 돼, 안 돼. 다이는 완전한 자동사야. 그러니까 이건 되지. die young 이러면 뭐야?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사에다가 보어를 끌고 와서 죽을 때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가능하지만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수반될 수가 없다고요. 죽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안 돼. 근데 사실 스멜은 타동사 돼. 냄새 맡다. I can smell it 이러면 나 그거 냄새 맡아지는데? 이런 뜻이거든. 사실 스멜은 되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스멜이 너네가 그 감각동사에서 배우잖아. It smells good. 이거 좋은 냄새 난다. 그지? 그래서 감각동사긴 하지만 사실 타동사로 후각 냄새를 맡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스멜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냄새가 맡아진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동태로 안 쓰는 거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동사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타동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위에서 강조하는 거야. 타동사는 무조건 수동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가해자 입장이나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어감이 자연스러워야 쓰는 거지. 자연스럽지 않으면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타동사이더라도 뭐라서 의미가 어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 resemble 뜻 뭐예요? 그건 assemble 모이다는. 이건 닮다. 민호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님 닮았어요? 어머니 판박이야? 자, 그러면은 민호는 어머님을 매우 닮았다라고 하지. 민호는 어머니에 의해 닮아졌다는 말이 있어? 그거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지? 그 닮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되니까 타동사지. 근데 수동으로 썼을 때 민호는 어머니에 의해 닮아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렉도 내가 그냥 지금 상태 부족하다는 거지. 뭐뭐에 의해서 부족해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fit도 마찬가지고 특히 have는 소유하다잖아.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말이 돼?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유나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유나 상태란 말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쌤 이 단어들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동작이 아니야. 동작. 너 지금 여기서 노트에다가 필기하잖아. 그럼 이건 필기하는 건 동작이지. 그러니까 이건 수동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 가지고 있는 것도 동작 아니야? 가지다는 상태죠. 왜냐면 동작이려면 그러니까 소유나 상태로 돼 있잖아. 동작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하고 끝이 분명해야 돼. 유튜브 영상처럼. 너 소유하다가 끝이 존재? 아니잖아. 그냥 내가 지금 순간에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너가 지금 잘생겼다. 이게 끝이 존재해요? 순간의 상태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태는 동작과 달리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동작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가능해야 돼. 필기하는 건 반복이 가능하지. 소유하다가 반복이 가능해?
한 번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거 그냥 내 거잖아 쭉. 그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 수동으로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필기할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그래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동사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면 이제 끝났어. 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 의문문이 오질나게 많이 나오겠지. 자 의문문 할 때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건데 자 부정문은 당연히 B 플러스 PP니까 B 뒤에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B 뒤에 낯을 붙이기만 하면 되지. 전혀 어렵지 않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줄이면 wasn't라고 하겠지. 사실 부정문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문이야. 의문문. 왜냐면 Did you break your bicycle? 네가 네 자전거 부셔먹었니? 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어? 타동사니까 목적어지. 자 수동태가 뭐라고? 목적어. 즉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을 바꿀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비동사가 아니면 다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 자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 do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과거 시제더라도 무조건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이게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의문문의 구성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주어로 가져가는 수동태로 써야 돼. 자 그럼 수동태로 쓸 때 동사 누구야? 수동태 어떻게 써요? 그렇죠. 수동태는 B 플러스 PP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동사는 누구예요? 당연히. 그럼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did였던 조동사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you였으면 were였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피해자가 주어로 와야 되지. 그러니까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was 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의문문이 제일 어려워. 자 의문문은 그리고 너네만 어려워? 원어민 애들도 어려워. 그래서 이거 너네 유치원 때 막 그 초등학생 때 국어 받아쓰기 하잖아. 똑같아 얘네도. 이거 연습해 얘네. 어렵잖아. 이랬지. 왜냐면 비동사에 뭐를 써야 되는지 주어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작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생각하면서 비동사를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고도의 연습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Was your bicycle? 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제 이 브레이크를 broken 이라고 한 다음에 행위자는 by you 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의문문이 제일 빡셉니다. 의문문. 그래서 yes, 특히 yes나 no로 하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주어랑 왜냐면 yes잖아. 그러니까 응 맞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한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문사를 맨 앞에다 넣어주는 거. 그리고 비동사를 써야 돼. 알겠지? 이해됐어?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한 다음에 특히 여기 어떻게? PP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의문문은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의문문은 이거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 자, 그럼 조동사는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그래서 조동사 뒤에 be를 무조건 고정해야 되지. be. 그러니까 여기 be는 무조건 고정이지. 왜?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지? 이건 중1 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예문처럼 children should be taught. 자, 그러면 애들이 가르침을 준다야 받는다야 be taught니까. 그치? 그럼 children은 가해자야 피해자야? 받는다니까?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는 거야? 배우는 대상을 주어에다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거야.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 만약에 부정문으로 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에다가 납붙이는 거야. be에다가 납붙이는 게 아니라. 알겠어? 어디다가? 조동사에다. 그러니까 can't, couldn't, mustn't 이렇게 써야 되지. must,
must be not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must not be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순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구동사. 그러니까 동사구를 소위 구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특히 동사구인 경우 당연히 뭐야 이거? 자동사 플러스 뭐겠어? 전치사겠지. 알겠어? 왜? 타동사만 수동태 가능한데 자동사는 그러면 수동태 쓰려면 전치사도 같이 써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left는 뭐예요? left 뭐예요? 웃다지.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 근데 left하고 at 하면 전치사 썼지. 그럼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뜻 뭐야 이거? 그렇지. left는 내가 혼자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야. 근데 at은 뭐야? 이렇게 하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지.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뭐뭐를 비웃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at이 빠지면 수동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수동 쓰면 be left 하면 이거 수동이 아니야. 이거 수동 아니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왜냐면 자동사 수동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be left at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이러면 be left at 하면 뭐뭐에 의해 조롱 받다 비웃음을 사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be left at by 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뭐라고? be left at by 이거 문법적으로 틀려 맞아. 맞지? 왜? 쌤 전치사 2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 하나 자체가 동사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돼 안 돼? 돼. 알겠지? 왜냐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주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쓰는 거야. 됐지? 응, 먹고 와. 자, 됐지? 자, 그러니까 동사구를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by 2개 이렇게 나왔다고 어색해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다음에 by 행위자를 생략한다. 당연히 뭐냐면 동작의 행위자가 딱히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대상, 피해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굳이 생략하지 않겠죠. 굳이 쓰지 않고 생략하겠죠. 그지? 아니면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이면 행위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쓸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이러면. 알겠죠? 자, 그래서 특히 뭐 people이니 막 이런 거 나오면 굳이 안 쓰는 겁니다. 수동태로 썼을 때. 그래서 이게 특히 언제 쓰냐면 people say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가 돌더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it is said that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지. 가주어 진주를 써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이 나와. DC가 뭐라고? ETC. etc 이거 뭐냐면 etc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자주 쓰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동작의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하면 그냥 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모르니까 안 쓰는 거죠. 글의 중간에서 주어를 바꾸지 않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주어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 수동태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he was arrested, 그는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나온 주어를 그대로 받아서 수동으로 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굳이 구태여 행위자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by people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안 쓴다 그랬잖아. 사실 요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수동태 배울 때 이 people 같은 거 나오면 보통은 그런 거 많이 나와.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너네 다음 저기 6과에 가주어 나오거든. 아마 거기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서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4, 5 형식 저거. 자, 저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보기 전에 정리 좀 합시다. 수동태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수동태 지금까지 배운 건 수동태의 기본적인 의미, 정의와 기능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리고 수동태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작성하는지 평서문과 의문문과 부정문 다 같이 배워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 조동사 섞였을 때 그리고 동사구가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뭐뭐에 의해서 당한 거니까 행위자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 뭐 쓴다? by를 쓴다. 근데 그 by 전치사구 행위자를 표현하는 게 어쩔 땐 쓰고 어쩔 때는 안 쓰는데 안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 하고 지금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동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능동이랑 수동을 구분하는 법을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첫째, 우리 뭐부터 봐야 되냐? 자, 우리 내가 주어 동사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 어떻게 하라 했어 옛날에? 동사 주어 이렇게 하라 했지. 왜? 주어는 동사의 꼬봉이라 그랬잖아. 그지? 왜? 동사의 행위를 누가 했냐를 가르쳐 주는 게 주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장을 볼 때 뭐 먼저 봐라? 동사 먼저 보라 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동사를 먼저 찾아. 그래서 동사를 찾고 동사가 뭐인지 봐라? 동사가 뭔지 봐야 돼. 수동태 쓰려면. 그렇지. 왜냐면 타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굳이 판단할 필요 없지. 얘는 애초에 수동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무조건 능동일 수밖에 없지. 아까 막 봤던 뭐 remain, 뭐 stay 막 이런 애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동사를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동사 뭐가 된다고? 주어. 그래서 주어나 그리고 특히 주어가 아니면 준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지? 준동사이면 당연히 누구여야 돼? 의미상의 주어. 됐어? 주어나 의미상의 주어가 뭐인지 봐라.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딱 봐도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주어가 뭐 예를 들면 저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람만 할 수 있는 동사야.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수동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만 판단해도 금방 다 풀린단 말이야. 자, 근데 때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주어에 사람이 나왔어. 사람은 가해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봐야 돼? 타동사 뒤에 뭐 있는지 봐야 돼. 그렇지. 목적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야. 자, 목적어가 근데 있어. 그러면 능동 수동. 능동. 그러니까 있으면 능동. 없으면 뭐야? 드디어 이제 수동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타동사인지 보고 목적어 있는지 보면 다 거의 5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야. 얘네. 왜냐면 내가 지금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라 그랬잖아. 근데 얘 봐봐. 얘 보면 쌤이 타동사인지 보고 목적어 있는지 보라 했죠. 근데 있으니까 그럼 능동이겠네요? 근데 얘 지금 어떻게 내놨어?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쓰였지. 이게 왜 그래?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하면 얘는 뭐니까? 목적어가 두 개잖아. 그지? 그러면은 가해자가 두 개나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수동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두 개. 알겠어? 그리고 얘는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 있던 애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어로 가면 하나 목적어는 살려줘야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서 판단해야 돼? 당연히 어법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알겠지? 해석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받았는지 주는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여기에는 간접 목적어는 받는 사람이 나오고 직접 목적어는 그 주는 물건, 대상이 나오죠. 그지? 자, 특히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 주어에 그럼 개꿀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DO를 그대로 내리면 돼. DO를 그대로. 알겠어? 근데 만약에 사물을 주는 물건이 주어로 가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치사를 같이 써줘야 돼. 그러면은 소위 너네 사형식이라고 할 때 그 전치사 to 오냐, for 오냐, of 오냐 그거 배우잖아. 그지? 그거의 전치사를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쟤는 to잖아.
자, to는 어떤? 그치? 바로 전달되면 to고, for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전달되면 for라 그랬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ive, to야, for야, 당연히. 주면 바로 가니까 to지. 그 다음에 teach는 나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가르치는 거 지금 가르치면 바로 가, 안 가? 바로 가지. 그러니까 이러면 다 to야. 자, 근데 for는, by는 어때? by는 사다가 줘야 되지. 그러니까 for를 써야 되고, 예를 들면 뭐 cook도 어때? 요리를 해서 갖다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for지. 뭐 사는 거 아니에요? 사서 주는 거? 그러니까 사다가, 그러니까 사는 행위를 할 때 바로 너한테 가야 돼. 그래야 to를 쓸 수 있어. 왜? 주는 행위를 하니까 바로 너한테 가잖아. 근데 by는 어때? 산 다음에 주는 행위를 따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한 단계 더 거쳐서라는 말이, 주는 행위는 뒤이어서 별도라는 거야. 요리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너한테 안 가잖아. 하고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for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to랑 for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by는 무조건 뭐 한다? 전치사 for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 시험 포인트인데, send랑 make랑 read랑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이 앞으로 못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람을 주어에다가 쓸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주어에다가 사람을 못 써. 알겠어? 직접 목적어, 즉 주는 사물, 물건만, 사물만 주어에다가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주어에다 넣었을 때 어감이 어색해지고 이상해져서 그런 거고, 특히 이 make 같은 경우는 왜 또 그러냐면, make가 have make의 그 사역동사에서 배우잖아. 거기서 그 수동태를 배우거든. 그 수동태로 쓰이는 거랑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make는 이런 식으로 사형식, 즉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 썼을 때는 사람을 수동태다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람이 주어에 나왔을 때는 그대로 오지만 사물이 오면은 전치사 to냐 for냐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유의하시고요. 근데 5분은 사실 쉽지. 5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 5분은 ask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동태로 쓸 때.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to, for, of 각각 전치사 뭐 오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수동태로 쓸 때 사람을 주어에다 두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생각해봐. 사람이 보내진다 막 이렇게 해석되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어에다 사람을 넣었을 때, 다시 받는 대상이 나왔을 때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올람성어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소위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 자, 얘 특히 조심해야 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4형식으로 썼을 때 여기 톰이랑 더 북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서로 다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를 elephant man, 코끼리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곧 그 사람이 코끼리 사람으로 불리니까 그 사람은 코끼리 사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면 이제 4형식으로 쓰인 거고, 얘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쓰인 거냐면 목적격 보어로서 5형식으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5형식은 4형식보다 훨씬 더 쉬워요. 4형식 같은 경우는 받는 물건이 주어에 나오면 전치사를 써야 되니까 전치사 각각 뭐 오는지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개꿀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보어 자리에다 그대로 내서 그대로 쓰고 수동태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형태상으로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그러니까 자, 수동태로 쓸 때는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라 했잖아. 근데 얘는 목적어 아니야, 뭐야? 보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맥락을 통해서 동사를 확인하고 이렇게 수동태로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고 풀면 안 돼. 알겠어? 그거는 영어가 아니야. 언어잖아. 언어답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 나오잖아. 그러면 형용사 그대로 내리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특히 만들어졌다. 자, make가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수동태로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make가 사형식인 경우에만 못 쓰는 거예요. 사형식.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오형식의 수동태는 항상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이거는 오형식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당연히.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쓴 거는 명사는 그대로, 형용사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요거 수동태 이번 백마중 시험 가장 핵심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웜업 밑에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the cat. 자, 지금 여기 딱 봐도 치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피해자죠. 그러면은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자를 썼지만 문제는 뭐다? 요거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타동사, 즉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과거 시제. 이건 동사죠. 자, 그러니까 이건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돼버리니까 이건 틀렸고, 자, 비동사가 와야 수동태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니까. 왜? 얘가 동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고양이는 발로 차였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B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보면은 자, 이렇게 맞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동사 쓴 게 아니라 비동사 쓰고 PP를 쓴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수동태를 쓰면 된다. 자, 3번 이것도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호랑이가 던져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타동사니까 여기 봐봐, 목적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자, 동사를 쓰고 PP를 쓴 이 B 플러스 PP 형태가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니까 B가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는 A. 왜냐면 active니까 능동이고 passive니까 수동이겠죠. 자, 이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능동태는 그냥 뭐만 있으면 돼.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되고, 수동태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자, 근데 여기 coffee 있네. 오케이. 자, 얘는 능동. 자, 그리고 B 플러스 PP네.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자, 그럼 이거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자,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 수동. 그 다음에 they built the twin towers. 자, 이거는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 능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가 없는 B 플러스 PP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그 다음에 요거는 paint the fence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근데 요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목적어가 없네. 그러니까 또 막 APAPAP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풀지 말고 보고 풀어. 없잖아. 자, 그러면은 P. 그다음에 agent는 advertised package. 자, 패키지 여행을 광고했다.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풀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요거 과거분사. 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서 이번에 서술형 가서 이거 PP 하나 때문에 털려서 97점, 98점 나오면 그게 가장 멍청한 겁니다. 자,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과거분사형 잘 모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수업을 듣다가 나 과거분사형 불규칙 동사들의 과거분사형이나 이런 거 잘 못 외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안 풀고 여러분 몫으로 냅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채점을 했는데 단 하나라도 틀리면 저한테 반드시 와서 과거분사형 외우게 단어장 좀 주세요라고 해서 꼭 요청하셔야 되고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숙제로 꼭 풀어 오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야. 나는 인벤트를 불규칙해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쓰면 돼. invented. 알겠지? 불규칙해서 본 것 같다 그러면 과거분사 그거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본 적이 없다 그럼 다 ed 갈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이 시기 아니면 놓쳐서 영영 극복 불가해요. 알겠죠? 그럼 고1, 2 가서 서술형 가서 그때 가서 문제 커지니까 지금 반드시 저한테 확인받고 외우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영영 놓쳐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수동태는 이렇게. 자, 마지막 수동태는 누구 입장에서 서술한다? 타동사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니까 타동사인지 보고 주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본 다음에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 문제 되게 많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문법 so that 배우겠습니다. 자, so that 이것도 겁나 중요하죠. 자, so that은 말 그대로 이 so는 부사야. 너무 물결표에서 that 그래서 땡땡땡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왜 쓰는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는데 특히 이 결과가 이 원인 때문에가 가장 커 이런 식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의 이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의미를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은요 해석을 할 때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즉 기뻐 날뛰었다. 막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 자 that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라고 하라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은 품사로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that. 그러니까 이 접속사 that은 다른 걸로 바꾸면 돼 안 돼? 무조건 고정이야. that으로 써야 돼. 뭐 무슨 관계대명사 위치 이런 걸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that 기준으로 앞에는 이유, 뒤에는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so that 구문입니다. 그리고 that은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투부정사 관련해서 클리닉으로 집중 훈련을 했었는데 so that 하고 can't를 써. 과거 시제 뭐 couldn't겠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부정문이죠. 왜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투부정사구로 축약한다는 뜻이야. 줄인다고. 알겠지? 줄여서 표현하는 거야. 투부정사로. 그러니까 왜냐면 so that을 쓰면 귀찮은 게 뭐냐면 I slept so late. 나는 너무 늦게 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couldn't를 활용해서 이렇게 절을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되거든. 근데 투부정사를 쓰면 어떻게? 동사를 안 써도 되니까 되게 이거 봐요. 되게 짧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couldn't 잘 봐. I랑 I가 겹치니까 얘는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리고 접속사 that도 날려도 되고 그다음에 couldn't get up 자체를 그냥 투부정사로 그냥 퉁칠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훨씬 더 문장이 간결해지고 무엇보다 어떻게 동사를 쓰면 항상 빡치는 게 시제가 어떻네, 수가 어떻네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바꿔 써야 되는데 시제가 그러니까 현재면 can이고 과거면 could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를 쓰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I slept too late to get up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는 뜻 뭐라고 했어 내가 이거? 그렇죠. 너무가 아니라 지나치게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자, 이러면 굳이 투투 구문을 따로 so that can't랑 같다라고 안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지나치게 늦게 잤어요. 뭐 하기에? 일찍 일어나기에. 어때요? 지나치게라고 해석하니까 애초에 그냥 부정어로 알아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to 해석 어떻게 하라고? 지나치게라고 하라고. 그리고 to 부정사 얘는 부사로 쓰여서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더 보겠습니다. He is so young. 그는 너무 어려.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갈 수 없어.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so를 to로 바꿔. 그래서 to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나치게. 그래서 그는 지나치게 어려. 그리고 to 부정사는 여기 뒤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기에. 그래서 학교에 가기에 그는 지나치게 어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그 박스는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to 부정사가 진짜 개꿀인 게 뭐냐면 여기는 절의 형태니까 it을 반드시 살려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it을 안 써도 돼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여때는 쓰시면 안 돼요. 특히 to 부정사 쓸 땐. 근데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여기 봐봐. 자, 얘 잘 봐야 돼. 자,
동사는 뭐가 된다 그랬어? 주어가 된다 그랬지. 그럼 준동사는 뭐가 된다 그랬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랬죠. 자, 이 얘기가 왜 제가 강조하냐면, 자, 여기 박스가 주어인데 여기 대절 뒤에 주어는 어때요? I이니까 박스랑 다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는 당연히 없애면 돼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없애면 어떤 뜻 돼? 더 박스가 여기서 주어가 돼버려서 그 박스가 들어 올린다는 미친 뜻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살려줘야 되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반드시 어떻게 써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를 쓰죠. 요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The box는, 그 박스는 지나치게 무거웠어. 그리고 자, 이렇게 끊어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for me,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 올리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첫째,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투부정사로 썼을 때는 이 목적어가 어차피 얘가 수식을 하는 이 박스가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투 구문은 이번에 여러분들 중학생들 가장 핵심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 밑에 so that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단 so 형용사나 부사해서 너무 형용사하다 내지는 너무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such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요 어순이 중요한데, such a 형명. 근데 만약에 명사가 복수다 그러면 such 형명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다 써줄게요.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면 such 형명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s나 es 붙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so that이랑 똑같아. 근데 so는 so 쓰고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잖아 여기에다가. 근데 such를 쓰면 such a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내지는 복수면 such 형명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It was such a funny video. 이것은 이렇게 엄청 재밌는 비디오였으니까 that도 똑같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또 봤어. 와, 이 비디오가 그렇게 내가 생각했듯이 되게 재밌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한 번 더 봤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so that 같은 경우는 영원히 서술형의 스테디셀러입니다. 고등학생 때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한번 그냥 일단 부연해드리면, 왜냐면 so that 하고 can을 쓰잖아. 그리고 so that, 이게 여기에는 아직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거 꼭 알려줘야 돼. 오과에서 만약에 이거 can도 같이 배웠다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so that 하고 can't 하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근데 so that을 만약에 긍정으로 쓰잖아? 그럼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enough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처럼 뭐뭐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that을 사실 긍정으로 쓸 때는 enough 투부정사로 투부정사를 줄여 쓰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부정으로 쓰면 to 구문으로 줄여서 쓰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일단 2학년 때 이게 핵심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나왔지만 혹여나 학교들마다 이거 가르치면서 이것도 같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간혹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를 강조하셨고 다루셨다? 이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니까 꼭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추가적으로 문제를 더 가져오고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어야 100점이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해오고, 무엇보다 투부정사, 그러니까 대절에 있는 주어랑 앞에 so에 있는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면 되지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for 플러스 목적격. 그러니까 왜냐면 for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주어 써서 의미상의 주어로 써야 된다. 뭐뭐 하기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뭐뭐 가라고 해석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그러면 웜업 풀고 문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법 너무 어려우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로 내드리면 숙제를 다 맞는다는 각오로 제발 천천히 꼼꼼하게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come on. We are almost there. 빨리 와. 우리 거의 다 왔어. I'm. 자, too tired 하면 무슨 뜻이야? too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나치게 피곤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내 다리를 움직이기에. 아니면 so tired, 난 너무 피곤해. that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피곤한데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 그럼 이건 부정으로 해석해야겠죠? 투투가 정답이고요.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this box. 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박스가 너무 무거워요. So heavy. 그래서 제가 못 들겠어요 라고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그지? 맥락을 보고 풀어야 돼. 근데 요거는 무거운데 들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럼 오른쪽. 자, the box is so heavy. 자, so를 썼네? 자, 그럼 to가 아니지. so를 썼으니까 얘들아 이렇게 기억해야 돼. 여기가 to가 아니라 so지. 그럼 얘는 뒤에 무조건 접속사 대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접속사 대시 나오겠구나.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뒤에 to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뒤에 투부정사 나오겠구나. 이런 거야. so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보자마자 뒤에 무조건 얘는 접속사 that 나올 테니까 얘는 주어 동사 순으로 구성이 될 거고, 만약에 to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투부정사구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인식하고 무슨 챗 GPT 알고리즘 마냥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풀면 돼요. 자,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보다 현재 시제로 쓴 거를 써야겠지. 이렇게 시제도 이미 구분이 되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나를 수가 없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 부정으로 썼으니까 한번 투투로 바꿔볼까? The box is too heavy.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주어니까 어떻게 썼어야 돼? For me to carry. 자, 여기에다가 이제 it을 쓰면 서술형 탈락이야. 그러니까 it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딱 여기에서 끝내야 돼. 그래서 이거 so that만 쓰지 말고 so that 문제만 풀지 말고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잖아. to도 한번 같이 해봐야겠지. The box is too heavy for me. 특히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내가 나르기에 옮기기에 라고 해야죠. The movie was so good. wasn't it? 과거 시제. 그래서 나는 그거를 2번이나 봤어. 자, 이것도 한번 배우진 않았지만 저 개념에 한번 응용해 볼게. The movie was good. 자, 아까 enough 쓰라 했잖아. enough. 그래서 내가잖아. For me to watch. 얘 또 마찬가지. it을 굳이 쓰지 않는 거야. 알겠지? it을 안 쓰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그 영화는 너무 충분히 좋아서 내가 2번이나 봤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the toy was so expensive that I couldn't buy it. 그대로 A 하면 되죠. 자, 밑에도 Rachel got up so late. 레이첼은 너무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다? 열차를 놓쳤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준호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들지 못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다 투투로 한번 바꿔보세요. 연습. 알겠죠? 자, 이번에 그래서 소댓 구문은 so하고 that 써서 절로 쓰는 것도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지만 무엇보다 투투 구문으로 내지는 혹시 응용해서 enough to 부정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를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100점 방중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번에 하필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제발 꼼꼼하게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오아시스 펴서 우리 대화문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5과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 자, 5과는 이번에 우리가 핵심 대화문 듣기 표현은 길 알려주기, 길을 알려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선호, 뭘 더 좋아하니? 라는 선호를 물어보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도 마찬가지 건방 떨면 골로 가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 봅시다. 당연히 대화문은 오늘 수업했으니까 어떻게? 다음 수업 때 대화문 빈칸 테스트 낼 거니까 복습해 와야 돼. 알겠어? 자, 3쪽 보겠습니다. 자, excuse me, is the Picasso Museum near here? 자, 실례합니다. 피카소 박물관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물어봅니다. Yes,
it은 당연히 피카소 뮤지엄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not far from here.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How can I get there? 자, 길 가는 법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How can I get이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착. 그래서 요거는 얻다가 아니라 여기서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하죠? Go straight. 자, 그러면 요거 당연히 이번에 백마중 대화문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지도 주고요. 이 스크립트 준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여자애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1, 2, 3, 4, 5 중에 고르시오. 이게 이번 대화문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나왔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럭 가신 다음에 and turn left.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it's on your right. 당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 왼쪽으로 돌아라. 한 블록 직진 가라. 이런 길 안내 관련된 표현을 가지고 지도 문제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Sally, I need to buy some candies for Halloween. 자, 할로윈 곧 있으면 할로윈이죠. 자, 셀리야, 나 할로윈을 위해 캔디를 좀 사탕을 좀 사야 돼. Where can I buy them? 자, 내가 어디 가면 그걸 살 수 있니? Where can I?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물어볼 수도 있죠. Where can I? How can I get there? 라고 해서 그냥 특정해서 딱 콕 찍고 어떻게 가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살 수 있냐라고 해서 장소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You can buy them. 당연히 candies가 주원 가리키는 명사니까 다 복수 처리해야 되죠. 이런 수일치 간단하지만 조심하세요. 문법 대화문에 안 나오라는 법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you can buy them at Wendy's candy shop. 웬디 내에서 살 수 있어. Where is it? 어딘데? Go straight 2 blocks. 이번엔 2 블럭을 가래 앞으로. 그 다음에 turn right. 오른쪽으로 꺾어. 그럼 자, 이번엔 뭐야? 오른편에 있다가 아니라 it's across. 그러면 이거는 가로질러잖아. 그러니까 반대편, 건너편이라는 뜻이죠. across를 쓰면. 자, 그러니까 이거 지도 문제 풀 때 조심해. Across from the library. 그러면 너가 보고 있는 도서관을 기점으로 반대편 건너가야 돼. 건너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across가 나오면 건너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지도 문제 풀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행히 문법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문에서 방향을 가리키고 길을 안내해주는 표현에 정확하게 익숙해져야 된다. 자, 다음 5쪽. 자, it's really hot here in Thailand. 자, 여기서 it 뭐야? 자, hot은 날씨를 나타내는 거지. 그럼 요거 it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비인칭 주어라고 하면 돼요. 이거 가주어도 아니고요. 왜냐면 너네 육과에서 가주어 배울 거야. 근데 저거 가주어냐 아니냐 구분하는 문제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거 비인칭 주어로 쓰였다는 거. 왜냐면 저기 밑줄 긋고 여, 이과 다른 거 골라라 라고 하는 대화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타일랜드에선 너무 덥다. Let's go to the night market. 야시장 가자. 그리고 have some fresh fruit juice. 가서 신선한 과일 주스 좀 마시자. Sounds good. How do we get there? 자, 아까는 how can I get there?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했어? How do we get there? 그러니까 can을 안 쓰고 조동사 do를 써서 우리 거기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We can go on foot. on foot은 당연히 뭐예요? 발로 걸어서죠. 그리고 특히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 얘기할 때는 여기 지금 자, 저런 식으로 교통수단 뭐뭐에 의해서 갔다라는 수단을 얘기할 때는 요 두 개 특히 지금은 원리를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절대로 관사 쓰시면 안 돼요. 어나 더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by bus, 버스로 갔다, 걸어서 갔다라고 할 때 on the foot, by the bus가 아니라 그냥 on foot, by bus 이런 식으로 관사 없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원리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숙지하고 조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Which do you prefer? 자, prefer는 여기 which는 의문사로 쓰였죠. 의문사. 그래서 이거 소위 의문문 쓸 때 그 의문사를 활용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어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너는 prefer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에서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하니? I prefer the bus. 그래서 여기는 또 관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치사를 써서 뭘로 갔다라는 이 방식,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지만 그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로 쓸 때는 관사를 쓰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버스가 차라리 나아. 난 버스를 선호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건드린 학교가 있었어. 어법으로.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자, 이거 아까 배웠던 거 나오지? 수동태. 자, call 수동태로 썼잖아, 지금. 그지? 야, 이 긴 드레스가 뭐라고 불리니? It is an ao dai. ao dai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 그 전통 여성 의상이죠. 그래서 이제 콤마 해가지고 그 동격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clothing은 의류란 뜻이죠. 옷.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의류의 한 종류야. ao dai가. From Vietnam. 비엔남이 베트남이란 뜻이에요. 자, Can I try on one? 자, can I try one on? 자, try on이 그냥 한번 입어보다야. 그래서 저 하나 입어봐도 돼요?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try one 하고 on 하면 얘는 사실 이렇게 try랑 on 사이에 넣어도 되고요. try on one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거 만약 변형 출제에서 try on one 해놓고 이거 원법상 맞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 해야 돼? 이것도 맞아. 알겠지? 근데 다만 이거 중간에 껴서 쓰는 거는 인칭 대명사만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try it on은 되는데 try on it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면 뒤에다가 쓰는 거 안 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요것도 깨알 문법 조심하세요. Sure, which do you prefer? 물론이지. 뭐를 더 좋아하니?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그래서 당연히 여기 one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아오다이를 가리키는 거죠. The purple one, please. 보라색으로 주세요. 자, 이번에 여기 이 옷 쪽에 있는 지문들은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법이랑 활용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엽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conversation. 자, 7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 배웠던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응용될 거예요. 자, Welcome to London City Tour. Today we'll visit famous places in London. 자, 런던 시티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명한 장소들을 들릴 거예요. 런던에서. Can you see the London Eye? It's on your right. 자,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습니다. It's a Ferris wheel. 회전 열차, 회전 관람차 그거 엄청 큰 거. Near the River Thames. 이거 템즈강이야, 템즈강. 그 런던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한강 같은 그런 명성이 자자한 강이에요. The view. 여기서 view는 경치예요. 그래서 from the London Eye is amazing. 특히 amazing. 사람들을 자, amaze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감정 유발 타동사 수동태에서 사람들한테 amaze 놀라움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감정을 사람들한테 유발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능동의 ing amazing이라고 해야 돼. amazed라고 하면 런던 아이가 지 혼자 감탄했다는 미친 뜻이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amazing이 답이고요. Many people visit it 당연히 요거 런던 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했고 every year 하면서 끝나네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자, staff 직원이죠. How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e want to enjoy a good view of London. view 아까 내가 뭐라고? 이거 풍경, 경치란 뜻이야. 경치. 자, 그래서 런던의 경치를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where is the best place to go?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냐면 형용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갈 만한 최고의 장소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we have two great places. 우리 두 군데가 있는데 The London Eye is a Ferris wheel and the Sky Garden is a glass garden. 그러니까 유리로 된 정원인데 on top of a tall building. 되게 높은 건물 위에 이렇게 유리로 된 정원이 있어요. 옥상 정원 같은 거. Which 둘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I prefer the London Eye. 런던 아이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Me too. Good choice. You can get there. 거기에는 by bus 관사 붙이지 마세요. 자, 버스로 가실 수 있어요. Where's the nearest stop? 자, 여기서 stop은 정거장이란 뜻이죠. 정류장. 자, 그럼 가까운 정거장이 어디예요?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럭 앞으로 가셔서 turn right. 우회전하세요. It's on your left. 그럼 여러분 왼편에 있을 겁니다. Have a good trip. Wow, I can see all of London. Look. 여기서 런던이 다 보여. 봐봐. 이렇게 하네. 자, there is a big clock. 이거 빅벤 얘기하는 거죠. 큰 시계. I think that's Big Ben. 되게 유명한 런던의 저기 관광 장소죠.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청유형 문장이죠. Go and visit later. 우리 가서 나중에 방문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That sounds great. 라고 하면서 호응을 해줍니다. Why don't we? 라고 할 수도 있고 How about으로 바꿀 수도 있죠.
How about? 그러면 만약에 how about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요? How about 하고 당연히 전치사니까 going and visiting 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청유형 문장이 된다. 그래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5과 대화문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향한 기본적인 학습을 다 끝마친 상태예요. 자, 5과에 있는 대화문과 그 다음에 5과에 나오는 문법 이번에 백마 중 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통해 100점을 향해 꼭 열심히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많았습니다.